자, 다음 주 시장을 준비하기 전에 앞서서 우리 여러분들이 주말 동안 기억해야 할 중요한 전략들 다시 한번 다져보겠습니다. 자, 지난주 VIP 모의계좌 1위저 미리 매니저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이창호 매니저 나와주셨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창원입니다. 네, 오늘 금요일장 그래도 선방해준 것 같아요. 어떻게 대응해 보셨나요? 불금이에요. 네. 자, 오늘 저는 오전에 장중 공개 방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 시청자분들이 또 많이 오셨었는데요. 공개적으로 오늘은 제가 전파 기지국이라는 종목을 또 급등주. 급등주는 항상 당일 매수, 당일 매도 원칙입니다. 그래서 전파 기지국 오전에 거의 뭐 시초가에 바로 매매해서요. 그리고 매수한 지 딱 5분 만에 또 바로 차익 실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런 단기 트레이딩성 자금들이 상당히 많이 돌아다니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템포 맞춰서 매매하신다면 충분히 지금 시장 큰 수익 낼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시장 자체는 그렇게 썩 이렇게 좋았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0.22% 상승 마감을 했으나, 자, 뭐, 결과론적으로는 상승이지만은 오늘 이제 디테일한 내용을 보면 어떻습니까? 오늘, 자, 이게 이제 5분 봉으로 보시면 아침에 2017포인트 상승으로 출발한 증시가 거의 뭐 최고가 17포인트 찍었지만 오늘 2009포인트 한 10포인트 빠졌는데요. 장중 내내 조금은 흘러내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또한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보다 더욱더 전강 후약이 강하게 나왔는데요. 자, 코스피도 오늘 최고점은 637포인트를 찍었고요. 거의 최고점이 시가였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서부터 오늘 631포인트까지 좀 많이 밀리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 이제 디테일하게 보면은 또 5G 관련주들이 또 일부 반등이 나왔고요. 그리고 또 좀 추가적으로 종목들 반등 나왔는데요. 개별주 위주로 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뭐 다음 주면 또 추석 연휴입니다. 다음 주 추석 연휴 제외하고는 3거래일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제가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좀 내용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어제는 또 정치 테마주에 대해서 또 전략을 세워주셨잖아요. 그럼 지금 이 시점에서도 좀 아직도 유효하다고 보시나요? 네, 물론입니다. 추석 연휴 전후로 보통은 정치 테마주들이 과거의 경험상으로도 많이 움직입니다. 또한 남북경협주도 어떻게 보면은 이 정치 테마주의 광의의 개념으로 정치 테마주로 볼 수 있는데요. 왜냐면은 기업들이 실적이나 업황으로 가는 게 아니라 북한과 그리고 우리나라의 어떤 정치적인 논리로 또 움직이는 게 많기 때문에 또 다른 의미로 정치 테마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남북 경협주도. 그런데 이런 그 경협주나 정치 테마주들이 연휴 때 또 이제 가족들이 모이고 하면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아무래도 북한 관련된 이슈들. 그리고 최근에도 뭐 이 정치적으로도 상당히 또 이슈가 많기 때문에 관련주들도 많이 올라가고 하는데요. 추석 연휴 때도 이 연휴 전후로 관련주들이 또 뭐 친척들 모여서 또 얘기도 나누고 하다 보면은 이런 그 관심이 또 부각이 되면 종목들이 올라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도 이쪽으로 좀 내용을 오늘 주제를 좀 잡았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처음부터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자, 그러면 화면 보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보면서 말씀드려보면 다음 주 3거래일 대응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다음 주에는 월, 화, 수. 다음 주 월, 화, 수 정확히 3거래일 남아있는데요. 연휴 앞두고 단타성 수급이 현재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맞춰서 우리가 또 매매를 해야 되고요. 자, 보시면은 지금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오늘 그 전파 기지국이라는 종목을 급등주로 매매를 했고 또 큰 수익을 냈고 오늘도 그 사이트에 보시면 성공 투자 후기가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나
종가를 잠깐 보도록 할게요. 종가를 보시면은 네. 전파기지국을 그냥 일봉상으로 보시면은 시가 대비해서 밀렸어요. 그죠? 그래서 오늘 최고가는 무려 16%를 찍었는데요. 오늘 종가는 플러스 1.71%니까 시가가 이제 3.4%에 시작했으니까 시가 대비해서 밀린 게 맞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이걸로 어떻게 급등주를 먹었냐? 당연히 우리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장중에 오전에만 거의 집중적으로 그 급등주 매매를 하고 있고요. 자, 보시면은 전파기지국을 일본봉으로 잠깐 볼게요. 일본봉으로 보시면 거의 이 전파기지국을 시초가, 그죠? 시초가로 매매가 들어갔고요. 시초가 매매 들어가서 이 VI가 또 걸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그 강력한 또 상승세, 거의 이 가격까지 가져갔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서 바로 차익 실현을 했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렇게 좀 매매로 바로 좀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매는 좀 가볍게 오전에만 한다는 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제가 왜 또 전파기지국을 예를 들었냐면 이런 종목들이 또 단기 급등이 나오고 나서 바로 그 오후까지 이런 급등세가 이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요즘에는 단타성 매물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수익이 나면은 바로바로 내 수익으로 차익 실현을 완료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파기지국도 마찬가지로 또 매매하고 수익 나면 바로 제가 요즘에 추구하는 게 당일 매수, 당일 매도 이런 그 단기 급등주 위주로 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지금 왜 그러면 이런 또 단기성 매물, 이런 단기 급등주를 다음 주에 주목을 해야 되냐면 연휴를 앞두고 지금 그 연휴 기간이 아무래도 이제 휴장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수목금 맞죠? 목금, 토, 일. 이렇게 총 4일을 또 쉬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제 장기로 휴장을 하지만 또 다른 해외 시장은 계속 열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휴장에 따른 글로벌 시장이 움직이다 보면 아무래도 수요일 날 장이 마감하고 월요일 날 장이 시작했을 때 앞으로 그 사이에 이제 글로벌 시장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의 투자자들이 리스크 지는 거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그 매매를 할 때도 1박 2일, 월요일 날 사서 화요일 날 팔거나 아니면 화요일 날 사서 수요일 날 팔거나 이런 그 1박 2일 매매들 혹은 오늘 사서 바로 내일 팔아버리는 이런 그 바로바로 현금을 챙겨야 어떤 종목이든 매수를 한 다음에 매도를 해야 수익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다음 주에는 이런 쪽으로 이제 수익이 많이 몰릴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저점에 있는 테마주, 고점에 있는 종목이 더 가는 매매보다는 저점에 있는 테마주들이 강하게 상승할 가능성이 많다. 고점에 있는 종목들은 그 차익 실현 매물을 조심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쪽으로 분명히 매기가 몰릴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봐요. 저는 저점에 있는 종목들이 돌아서 크게 슈팅 나오는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정치 테마주와 남북 경협주 연휴 전후로 이런 종목들은 좀 주목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특별히 5G 저도 오늘 이제 전파기지국은 5G 오늘 매매한 거 5G 아닙니까? 네. 5G를 제외하고는 시장에 그리고 5G 관련주들이 뭐 전파기지국을 제외하고는 급등주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 대부분은 그냥 실적과 업황으로 좀 완만하게 올라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매매를 하실 때 이런 그 좀 그 스무스하게 올라가는 종목보다는 좀 빠르게
승부가 날 수 있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정치 테마주나 남북경협주 주목해봐야 된다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네. 단기 고점 종목들은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되고요. 이제 시간이 조금 있을 때 제가 그러면 오늘 이따가 5시 무료 방송 때도 말씀을 드릴 거지만 어떤 정치 테마주들을 또 주목을 한번 해봐야 되는지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여러분들 하루 종일 한 번은 보셨을 거예요. 단기 급등주를 하시는 분들은 한 번은 보셨을 매매가 아니라 한 번은 그래도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시세가 진행이 되는지 보셨을 바로 화천기계라는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은 말 그대로 지금 또 특정 인물 관련주로 지금 분류가 돼 있는데요. 단기적으로 무려 100%가 상승한 이후에 이제 좀 조정을 받고 있죠. 오늘 마이너스 6%나 급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가가 한 4% 떴으니까 시가 대비해서 마이너스 6%니까 거의 10% 가까이 빠진 거죠. 그러면 굉장히 많이 빠진 겁니다. 화천기계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저 종목이 지금 저점에서 돌아가는 거는 이제 다음 주에 좀 봐야 되는 거고요. 결과가 좀 나와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화천기계는 오늘 좀 매매하셨다면 조금 손실 보신 분들이 많았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이제 다음 주에 또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지 한번 그 부분도 말씀을 드릴 거고요. 또한 보수 쪽 관련해서는 이제 자, 야당 관련주로는 고려산업. 오늘 밑꼬리를 달리면서 좀 일부 올라왔는데요. 네. 또 다음 주에 재급등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또한 디지털 조선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네. 디지털 조선도 지금 급등 이후에 눌림목이 있는데요. 이 종목도 좀 자세하게 이따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한 KNN이라는 종목도 봐야 되고요. 또 한창재지라는 종목도 우리가 자리 상당히 좀 잘 잡아놨는데요. 이런 종목들도 우리가 반드시 정치 인물 관련주로서 시장이 좀 지지부진할 때는 이런 종목들이 강하게 수급이 몰린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제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요. 더욱더 구체적인 얘기들, 다음 주에 급등주로서 여러분들 성공할 수 있는 얘기들은 5시 무료 방송에서 말씀드릴 테니까 많이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 주는 추석 연휴 전주에 단기 매매 전략에 더해서 이 정치 테마주를 위한 꼼꼼한 전략 세워봤습니다. 다음 주 마무리 알차게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또 이번 주 마지막 1회 특집 무료 방송 더욱더 자세한 내용 기다리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활용해보시기 바랄게요.